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요,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은 허리가 변형이 와요. 이게 자세가 잘못돼서 누적이 됐을 때 정말 고생을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그만큼 평상시 자세 유지가 중요하고 올바른 자세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통증이 그 자리에서 한 70%를 확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 자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 통증하고 저림, 시림 등을 치료하고 있고요. 신경외과 초음파학회, 신경외과 말초신경학회,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의사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시 의사회의 보험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회 학술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제일 큰 원인은요, 생활 방식이에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한 8시간. 정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10시간, 12시간 정도는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척추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올라가면서 허리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그나마 앉아 있을 때 자세가 좋으면 괜찮은데요, 그러기 쉽지 않죠. 우리는 잠깐 앉아 있어도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컴퓨터하고 공부하고 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구부정하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운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 근육하고 복근이 약해지고 그게 척추를 지지하는 힘을 잃으니까 현대인들이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체중이 늘게 되면서 허리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오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등 허리를 망치는 주범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렸던 환자분 중에 50대 여성 환자분이에요. 이분의 직업은 횟집을 운영하십니다. 골밀도가 굉장히 좋아요. 뼈는 정말 튼튼하고 근육의 질도 좋아요. 근데 허리가 측만증이 되게 심하고 뼈가 앞으로 좀 빠져 있고요. 그것 때문에 허리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뼈랑 근육이 이렇게 좋은데 왜 뼈가 전이증이 생기고 협착증이 심해졌을까, 측만증까지 왔을까 궁금해서 평상시에 혹시 일하실 때 어떤 자세로 일하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자세로 일을 하셨대요. 근데 저 자세가 누적이 되면서 그 튼튼하고 단단한 뼈와 근육이 변형되고 틀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은 허리가 변형이 와요.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라는 게 있어요. 허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꺾어지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자세가 잘못돼서 누적이 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오는 병 중에 하나고요. 일단 오면은 정말 고생을 하고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 수술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S자 커브를 나타내는데요. 요추 후만증이 진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S자 커브가 사라지면서 일자허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반대 커브가 되죠. 후만이 진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후만이 진행될 때부터 급격하게 허리 근육이 약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척추 기립근들이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힘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완전히 굽어서 펼 수가 없는, 그게 요추 퇴행성 후만증이고,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원래대로의 커브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결국에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가 잘못된 분들은 자기가 잘못된 자세인지 잘 몰라요. 남들이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자세를 취했을 때 처음부터 바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면 몸에 익어지게 되고 습관이 되면서 나중에는 똑바로 앉으면 그게 더 어색한 순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할 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라운드 숄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뇌는요, 앞쪽으로 구부러진 꾸부정한 자세를 정상적인 디폴트 자세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편해진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거를 교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뇌 자체가 똑바른 자세가 불편한 자세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허리 통증 환자가 하면은 안 되는 자세 알려드릴 건데, 바닥에 앉는 자세 자체가 좋지 않아요. 양반다리하고 앉잖아요.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골반 경사를 흐트러요. 중립 경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좋은데 척추가 대칭이 맞지 않으니까 좋지가 않아요. 의자에 앉을 때도 꾸부정하게 앉으면 허리의 전만이 소실되면서 후만이 되고, 이렇게 후만이 되면 근육이 척추를 유지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근육이 툭 하고 힘을 놔버려요. 수면 자세 중에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요, 엎드려 자는 거예요. 원래 누워서 S자
X자 곡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잘 수 있으면 좋은데 엎드리면 이 곡선이 깨져요. 왜냐하면 누워있을 때랑 엎드려 있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자세가 다르고 이 체중 분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쉬게 되고 통증을 유발을 해요. 걷는 자세와 서 있는 자세 중에 허리를 너무 이렇게 젖히고 서 있는 자세, 과도한 전만이죠. 이거 자체가 척추 기립근을 과하게 당겨야 되는 그런 자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복부 근육이 좀 약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후만, 구부정하게 서 있는 자세는 허리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돌출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서 허리에 부담을 주고요. 이 구부정하게 되면 벌써 고개는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목에도 부담을 주죠. 짝다리죠. 한쪽으로 이렇게 짝다리를 짚게 되면 골반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불균형을 유발을 하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당연히 척추는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걸을 때 질질 끄는 거 있죠. 장요근이 다리를 촥 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발을 질질 끄는 거예요. 장요근은 허리 통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요근을 충분히 단련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해줘서 걸음을 걸을 때 발이 바닥에 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싶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근육, 코어 근육, 척추 근처에 아주 작은 근육들인데 이게 척추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서 코어 근육 운동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엉덩이가 있죠.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햄스트링 근육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햄스트링과 둔부 근육과 연결돼서 척추를 딱 일자로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 이 네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 자세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바닥에 가부좌 상태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골반에 유연성을 줄 건데 골반을 전만으로 했다가 후만으로 했다가 전만으로 했다가 후만으로 했다가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쭉 뒤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꼬부정해지고. 그러니까 이 꼬리뼈를 움직인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꼬리뼈가 천장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꼬리뼈를 쭉 천장에 올렸다가 그다음에 내리고 쭉 올렸다가 내리면서 꼬리뼈가 앞으로 빠진다. 꼬리뼈를 천장에 올렸다가 앞으로 빠진다. 이거를 10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꼬리뼈를 움직여서 골반에 가동성을 줄 건데요. 아까는 앉아서 했다면 이번엔 누워서 하는 겁니다. 꼬리뼈가 뒤로 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쭉 잡아당겨 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꼬리뼈가 저 위에 천장으로 올라간다는 느낌, 내려와서 앞으로 가고, 이거를 번갈아 10번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당기고 내려와서 하고 10번씩 해줄 겁니다. 다음은 무릎을 당긴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하세요. 10초 정도. 반대쪽 무릎도 당긴 상태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호흡을 하세요. 이번에는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좌측으로 비틀어서 10초. 반대쪽으로 비틀어서 10초. 다섯 번째는 가부좌한 상태에서요, 옆구리를 스트레칭 해줄 건데요. 이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10초 정도 쭉 해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요 옆구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서 10초 정도 늘려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앞으로 절하듯이 쭉 내밀어서 허리 기립근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10초 정도. 허리 아픈 분들이 하면 좋은 근력 운동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사이드 플랭크 힙 리프트입니다. 10번씩 하실 거고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고요. 엉덩이를 띄워서 척추를 일자로 쫙 정렬을 시킬 거예요. 이 상태로 얘를 위로 쭉 올려줘요. 하나, 10번 할 거예요. 둘, 셋, 두 번째 동작은 싱글레그 브릿지 동작이고요. 브릿지 동작은 보통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브릿지 동작이잖아요. 이거를 한쪽 다리로 할 거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그 상태로 쭉 브릿지 동작을 해줄 겁니다. 15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15회를 해주고 반대쪽도 해줄 겁니다.
정말 통증이 그 자리에서 한 70%는 확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리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대표적인 건 아픈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가니까. 밸런스를 맞추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에서 오는 통증이 일단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척추의 정렬이 딱 맞아 들어가니까 체형 자체가 예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 균형이 맞고 근육이 자세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안 써도 되니까 다른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서 힘도 좋아지고, 이럼으로써 디스크 내에 압력이 떨어집니다. 디스크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던 염증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숨쉬기도 편해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편안해지니까 피로도가 떨어지고 우리 만성 피로가 줄어들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허리 통증 이거 한 번에 좋아질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좋아지는 병 아닙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허리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되겠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혼자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